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만약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연금저축 이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이 세금 혜택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연금 계좌로 내가 노후를 위해 투자했을 때 어떤 ETF를 선택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이 세금 혜택은 한국 정부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상품에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QQQ나 그리고 SPY 같은 상품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타이거나 뭐 코덱스 같은 이런 국내 상품에만 투자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예전에는 너무 상품이 구렸어요. 그래서 저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지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지금은 꼭 국내 상품이라도 이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예전에는 ETF 상품을 좀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ETF 체크라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ETF 상품을 좀 검색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생각하는 ETF 상품들을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이트 첫 화면이에요. 여기서 밑에 있는 핫 키워드를 이용하면 좀 편한데요. 이 키워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덱스인 S&P 500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S&P 500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쭉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참 멘붕 온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일 쉽게 상품 결정하는 방법은 순자산 총액이 높은 걸 택하는 거예요. 얘가 높다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어느 정도 좀 검증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산이 크면 거는 이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 팔기에도 좀 수월한 거예요. 보시면은 제일 큰 것들이 이제 이 4개 ETF인 걸 알 수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상품 이름에 선물이나 H나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나 합성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구조가 불확실하고요. 특히 수수료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규모가 컸던 이 4가지는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죠. 다만 코덱스 상품은 TR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얘는 나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배당금을 직접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고 이 ETF 상품 안에서 이 재투자되는 상품이에요. 우리가 배당을 ETF를 통해서 직접 받게 되면은 15.4%이 세금을 떼고 받게 되거든요. 그럼 매번 배당 때마다 이 15.4%라는 세금 로스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거를 떼지 않고 바로 재투자되면은 이건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죠. 이 4개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뭐 규모가 제일 큰 거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수수료가 제일 낮은 거 택할 수도 있겠죠. 혹은 배당금 재투자 매력이 있는 TR에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상품 수수료는 이 총 보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TR이 기타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2개를 합친 게 실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비용으로 수수료를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한눈에 좀 비교하기 편하죠. 보시면은 이 4개 중에서는 이제 KB가 수수료가 제일 싸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뭐 다른 ETF들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규모나 이제 거래량으로만 본다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이 타이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는 수수료 낮은 게 좋다. 그러면은 KB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건 수수료. 그리고 나는 TR 매력, 재투자 매력이 좋다 하시면은 코덱스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차피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하시면은 이게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게 우리가 배당 받아도 바로 재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귀찮아서 안 하는 동안 얘는 바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리의 힘으로 TR이 최종 승자라는 분도 있는데요. 또 반대로 또 이게 그 국내 한국 정부에서 보면은 이 배당의 세금을 그때그때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TR 상품을 없애고 버릴 거라는 뭐 말도 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이 4가지 상품 다 좀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우리가 막 수십억씩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선물 H, 뭐 인버스, 레버리지, 합성 이런 거를 피하는 게 중요하지 이 4개 중에서는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S&P 500보다 나스닥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추천 키워드에서 나스닥을 한번 눌러보면요. 역시 나스닥 ETF들이 쭉 나와요. 순자산 총액으로만 보면은 역시 이 4개 ETF가 제일 크고요. 이것도 S&P 500이랑 사실 똑같아요. 규모가 제일 큰 거는 타이거고요. 그리고 수수료만 보면은 이제 0.15로 KB가 제일 낮죠. 배당금 재투자 매력은 코덱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도 뭐 큰 차이는 없다 생각합니다. 수수료가 보시면은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낮은 수수료에 집착해서 막 여기 갔다 계속 옮겨 다니는 분도 있는데요. 이게 좀 추천하진 않아요. 이게 자꾸 변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KB가 지금 0.15%고요. 그리고 타이거가 이제 0.21%인데요. 둘은 0.06% 차이예요. 이 정도면은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1년에 6만 원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처음 투자할 때는 KB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내가 다른 데 투자하고 있는데 이 변동 때문에 자꾸 막 옮겨 다니는 거는 오히려 이 옮길 때 로스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연금 계좌에서 고를 수 있는 ETF 중에 이제 S&P 500이랑 그리고 나스닥 100 제일 대표적인 ETF죠. 이거는 사실 각 우견사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규모가 큰 이 4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이 총 보수가 0.13에서 0.17%, 나스닥 100이 0.15에서 한 0.21%. 근데 이게 미국 본토 상품인 QQQ랑 그리고 이 스파이를 보면요. QQQ는 0.2%고요. 스파이는 0.09%. 물론 뭐 스파이는 좀 낮긴 하지만 QQQ는 오히려 이게 더 높죠. 즉 본토 ETF랑 아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금 혜택 받으면서 투자한 메리트가 있죠. 물론 이 국내 상품들이 완전히 똑같이 이제 미국의 오리지널 상품을 추종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예일 수 있지만 이건 세금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연금 계좌에서는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의 ETF도 볼 건데요. 저는 포트에 이 글로벌 반도체 ETF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어요. 이걸 반도체를 키워드에서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순자산이 가장 큰 거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인데요. 얘는 좋긴 한데 실비용이 너무 커요. 0.7%면은 거의 이거는 아크 ETF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코데스 미국 반도체 MV 이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얘는 수수료가 0.1%로 훨씬 낮죠. 거의 3배 차이죠. 이 둘 다 미국 반도체 기업을 메인으로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정확히는 미국의 SOXX랑 그리고 SMH 이 두 가지의 차이예요. 즉 타이거는 SOXX를 추종하고요. 코덱스는 SMH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제가 4, 5년 전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로 투자해야 될지 좀 고민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저는 SMH를 택했고요. 지금 SMH ETF는 제 포트 중에서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 둘의 차이는 이 구성 종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얘가 이제 SOXX 그리고 얘가 SMH. 즉 얘가 타이거고 얘가 이제 코덱스 거예요. 보시면은 SMH는 엔비디아 비중이 20%가 넘어요. 그리고 대만의 TSMC 비중도 10%가 넘죠. 그리고 램리서치랑 ASML 같은 장비 소재 기업들의 비중도 꽤 높은 편이에요. 반면에 SOXX는 엔비디아 비중이 적고요. 뭐 AMD나 인텔, 브로드컴 같은 약간 미국 기업들 위주의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둘 중에 어느 게 저도 좋느냐 누구도 알 수 없죠. 저는 뭐 이걸 택했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가 더 싼 거를 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런 한국 반도체 ETF도 뭐 성과가 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굳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이유는 없잖아요. 얘는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제외할게요. 그리고 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은 이제 메모리 위주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거랑 이제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나 AMD나 뭐 ASML이나 뭐 TSMC 같은 이런 글로벌 반도체들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사실 비교하기가 좀 힘들겠죠. 자, 제가 S&P 500이랑 그리고 나스닥 100 그리고 반도체 ETF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세 개가 모두 사실 이제 미국 주식 중심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사실 좀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이거나 나는 이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성장주 투자보다는 약간 중위험 중수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약간 좀 보수적인 투자자를 위해서 제가 이제 부동산 리츠랑 배당 관련 ETF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검색창에 리츠를 쳤을 때 내용이고요. 리츠도 사실 미국 리츠가 매력적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다 환해지 합성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이제 미국의 이제 VNQ나 혹은 뭐 O 같은 리얼티 인컴 같은 좋은 상품이 나온다면은 좀 생각해 볼 만할 텐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규모가 제일 큰 건 그래서 국내 리츠예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인데요. 저는 국내 투자는 좀 부정적이라 생각하지만 이 최근에 국내 리츠 가격은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배당 수익률이 거의 7.8%가 넘거든요. 뭐 맥쿼리나 SK 리츠, 롯데 리츠, 뭐 신한 알파 리츠 같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리츠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리츠 개별 리츠 하나하나 좀 분석 자신 있다. 뭐 이런 분은 뭐 아닐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그냥 일반인이라면은 같이 섞어서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죠. 배당이 이제 7.8% 이렇게 높은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금리가 오르면서 뭐 PF 대출이 부실되니 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망가지니 좀 공포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경기가 나빠져서 이제 임대료를 걷지 못하면은 이 수익률도 뭐 망가질 가능성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배당 수익률은 이 주가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최근 AI 테마랑 이제 환율로 인해서 이 미국 나스닥 ETF가 거의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거의 역대 최고가인데 이걸 생각하면은 차라리 조정받은 국내 리츠도 나쁘진 않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리츠 말고 또 다른 중위험 중수익 수익으로요. 이제 배당 투자가 있는데요. 이 배당 성장 투자가 있어요. 배당도 받으면서 성장도 추구하는 컨셉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슈드라고 하죠. SCHD, DGRO, 그리고 뭐 VIG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SHD 슈드를 좀 추종하는 국내 ETF들이 좀 있어요. 키워드 검색에서 미국 배당이라 치면 나오는데요. 원래는 소울 상품이 좀 유명하긴 했는데 이게 수수료를 타이거가 너무나 많이 낮춰버렸어요. 거의 0.07%까지 낮췄기 때문에 금액도 역전됐죠. 그래서 타이거로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성 종목도 SCHD랑 거의 똑같아요. 수수료도 얘가 오리지널이 0.06%인데 이제 이 타이거께 0.07%로 거의 흡사하죠. 배당 수익률도 지금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리츠나 이런 배당 투자는 나스닥 같은 이런 버라이어티한 상승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배당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락장에서 좀 버티기에 유리한 거죠. 자, 노후까지 나는 이 엄청난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런 분이라면은 굳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나스닥이나 뭐 반도체 투자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저도 투자를 많이 해보니까 꼭 수익성 기준으로 투자하면은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멘탈 때문에. 그래서 내 자산의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커졌다. 연금 계좌 안에서. 혹은 나는 아 그래도 일반인 같다. 이 변동성을 버티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리츠나 이 배당도 어느 정도 같이 분산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꼭 엄청난 수익을 내서 뭐 성공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 정리해보면요. 이제 S&P 500이나 혹은 나스닥은 굳이 뭐 그 어느 하나를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네 개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큰 것 중에. 반도체는 이제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이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하시면 될 것 같고 리츠는 아쉽게도 미국 리츠는 아직 좀 좋은 상품이 없는 것 같고요. 국내 리츠 중에서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그리고 배당 성장 쪽에서는 역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요새 이 커버드 콜 상품이 뜨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식도 사지만 이제 그 콜 옵션도 동시에 사가지고 주가가 혹시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도 일정 수익을 가져가서 꾸준히 배당 수익을 준다는 상품인데요. 이게 장기 투자, 노르에 장기 투자할 때는 저는 커버드 콜을 추천하진 않아요. 보시면은 연 분배율이 그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는 것들도 있어요. 은행 이자가 지금 연 4%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죠. 이런 수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얘는 이 파란색이 QQQ고요.
빨간색이 나스닥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 지수의 상품이에요. 보시면 차이가 엄청나는 걸 알 수 있죠. 장기 투자의 커버드 콜은 사실 적합하진 않아요. 물론 지금처럼 변동성 큰데 횡보장이 계속되면 이득일 수 있겠지만 이거 뭐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안전한 연 10% 상품은 없어요. 안전하지 않죠, 당연히.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옵션 관련 수수료도 꽤 될 거예요. 결국 과도한 수수료로 이 금융사만 배불릴 수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금저축이 아닌 이 회사에서 퇴직연금 하시는 분도 있고요. IRP 계좌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얘네도 세금 혜택은 똑같지만 이 자산의 30%는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좀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30%에 채울 만한 상품들도 좀 알아보는데요. 사실 이거 좀 어이없긴 해요. 이게 그냥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인데 왜 정부가 이거 투자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건지. 그쵸? 뭐 퇴직이 얼마 안 남은 50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참 기간이 남은 20, 30대도 30%를 동일하거든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 연금저축이랑 지금 IRP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통합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IRP는 은행이랑 보험사가 수수료, 관리 수수료를 많이 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 금융사들의 어떤 로비 때문에 이게 좀 분리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의심도 드는 거죠. 자, 아무튼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30% 안전자산을 채울 만한 거는 제일 적합한 건 그래도 이제 미국 채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SOFR이라는 이 상품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미국채를 담보로 해서 딱 하루 1을 빌리는데 드는 금리예요. 사실상 이거는 좀 무위험 채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 미국이 부도날 확률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 8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이 금리가 거의 뭐 5.3%? 이게 수수료를 보면요. 대부분 제일 싼 게 0.06%도 있어요. 그러면은 0.06% 수수료에 달러 베이스인데요. 연이자는 5%를 넘게 주는 거예요. 증권사 CMA가 3.5%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게 꼭 퇴직연금 IRP뿐 아니고 그냥 내가 잠시 투자 대기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에서 내가 나스닥 뭐 S&P 500 ETF를 팔면은 그게 원화로 바뀌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달러 가치가 오르면 낭패니까 이때 투자 대기 자금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SOFR 이 상품은요. 이제 안전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나 이제 IRP 계좌에서 30%에 넣을 수 없는 자산인 거죠. 왜 넣을 수 없는지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 뭐 여하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투자 대기 자금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뭐 대안으로 이런 걸 택하기도 한데요. 이게 근데 저는 액티브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는 일단 보수가 비싸죠. 그리고 뭔가 사람의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난 성과도 보면은 이게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오른 거 대비해서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이 자산 배분용으로 이제 채권을 좀 미국채를 섞고 싶으면은 이 미국채 10년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서는 그나마 코덱스가 좀 저렴하죠. 장기채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때부터 금리를 올렸어요. 수익성이 안 좋죠. 최고점 대비하면 한 마이너스 15에서 한 20% 손실 상황인데요. 반대로 향후에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채권 이자 5% 내외 플러스 이제 알파의 기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요. 그냥 룰대로 70%는 위험자산 주식에 투자하고요. 30%는 이런 채권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 안전자산이 난 싫다. 뭐 저도 사실 공격적인 투자인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TDF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이에 따라서 이 주식이랑 그리고 이 채권의 비중을 좀 바꿔주는 상품이에요. 원래 이 IRP 퇴직연금에서 이제 30% 안전자산의 기준이요. 주식에 40% 이상은 투자 못하는 상품인 거예요. 근데 TDF는 얘를 좀 풀어줬어요. 80% 이내로만 투자할 수 있게끔. 뭐 기준이 좀 어렵긴 하죠. 여하튼 TDF에서 이 숫자는 은퇴 시기를 뜻해요. 예를 들어 2030년 은퇴라는 말은 아직 7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용해야겠죠. 즉 주식보다 채권 비중이 높은 거예요.
반면에 2050은 아직 25년 이상 남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얘는 주식 비중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2030은 이제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분들에게 맞는 거고요. 2050은 이제 지금 한창 사회생활하는 20, 30대 분들에게 맞는 거예요. 아리랑에서 2060까지도 나왔는데요. 얘를 보니까 딱 주식 비중이 78%더라고요. 딱 이 80% 비중에 맞춰 나온 가장 공격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TRF 상품도 있는데요. 얘도 좀 어려울 건 없고요. 이 앞에 숫자는 선진국의 주식, 그리고 이 뒤에 숫자는 한국의 안전한 채권. 그래서 역시 이거는 3070은 채권 비중이 70%니까 이제 안전한 투자. 그리고 TRF 7030은 선진국 주식 비중 70%이기 때문에 약간 좀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또 IRP 30%에 편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기준이 참 어렵죠. 어쨌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IRP 퇴직연금에서 70%는 내가 원하는 안전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요. 30%는 이제 여기 채권 넣기 싫으신 분은 TDF나 뭐 TRF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거 말고도 테슬라 한 종목이 30%고 70%는 그냥 국내 채권인 상품도 있고요. 뭐 이게 엔비디아 한 종목도 있고 뭐 애플 한 종목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30% 룰을 맞추기 위한 상품들인데 그냥 다 자유롭게 풀어주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통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이 TRF나 TDF는 수수료가 좀 전반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아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긴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모로 이런 제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점도 있죠. 그래서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세금은 꼭 준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 계좌를 좀 영상 보는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투자금 5천만 원까지는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매년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5천만 원보다 자꾸 투자 금액이 커지면은 그러면 이제 점점 답이 없어지죠.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 세율이 수익의 22%인데 얘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리고 250만 원 이 공제 금액도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중에는 반드시 이게 커지고요. 이것도 없어진다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연금저축 계좌에 이 세액공제 무시하고요. 납입할 수 있는 풀로 지금 넣고 있거든요. 저의 1차 목표는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55세까지 연금 계좌에서 5억을 모으는 거예요. 5억을 모아서 연 3% 배당만 받게 되면요. 이게 연 1,500만 원. 그러니까 사적 연금으로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딱 그 한도죠. 월 125만 원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면요. 그러면 이 계좌의 금액은 영원히 줄어들지 않고 커지겠죠. 이제 저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와이프도 퇴직 계좌가 있는데 여기도 계좌에 추가 나입해서 만약에 3억을 만들게 되면은 제가 125만 원 그리고 와이프가 월 75만 원 그러면은 이제 둘이 합쳐서 2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인플레이션은 이제 3% 플러스 알파로 감안한다고 치고요. 각자 국민연금이 있고요. 물론 엄청 쪼그라들겠지만 저는 집을 사면 주택연금으로 돌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한 거 이제 배당금까지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노후 자금은 좀 준비되는 거겠죠. 여기에 플러스 뭐 부업이나 작은 사업까지 하면은 뭐 충분하겠죠. 저는 40대다 보니까 이제 55세까지 5억 만드는 게 사실 좀 빡시긴 해요. 근데 아직 20, 30대 분들이라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쵸? 만약에 월 30만 원씩 그리고 30년간 이제 연 8%로 수익을 냈을 때 일반 계좌랑 연금 계좌의 최종 잔액을 비교하면요. 1억이 넘죠. 저 같은 경우는 월 150씩 하니까 이제 곱하기 5배 하면은 훨씬 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미래의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차이는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상담해 보니까 이 연금 계좌 혜택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는 개별 주식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이런 이유는 좀 어쩔 수 없죠. 아니면 뭐 너무 국내 ETF만 해야 되는 게 국내 ETF 상품 너무 구리다. 이런 분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좀 보고
좀 연금 계좌를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 우리 이 재난지원금 기원하시죠. 이거 솔직히 몇십만 원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 받으려고 저희 기를 쓰고 막 있었잖아요. 막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연금저축 혜택은 장기적으로 진짜 수천만 원에서 심지어 이거 수억 원이 넘는 세금 혜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들 챙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쵸? 그래서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뭐 요새 제가 청년분들 상담해 보니까 이제 이민 가시 준비하시는 분 많아요. 자, 이민 가시는 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민 갈지 안 갈지 그때 가서 아는 거지 이게 확실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신다고 해도요. 결국에 이 투자 원금 대비해서는 뭐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면 언제든 비과세로 뺄 수 있고요. 그리고 받았다고 해도 분리과세로 16.5%가 끝이거든요. 수익에 대해서. 근데 해외 주식 양도세는 22%니까 사실 준비한다고 해서 뭐 크게 불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정리를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S&P 500이나 나스닥은 뭐 고르실 거 없어요. 그냥 규모가 큰 4개 운용사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반도체는 그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얘가 수수료가 쌉니다. 리츠는 아직 미국은 좀 좋은 상품이 없기 때문에 국내 리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배당 수익률이 이 영상 만든 시점에서 한 7.88% 되더라고요. 자, 배당 성장. 미국의 슈드를 추종하는 상품이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얘는 배당 수익률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 대기 자금을 좀 달러로 묶어놓고 싶다. 걔는 소프 상품을 추천드리고요. 얘는 이제 이율은 연 5.3% 정도 되고요. 수수료는 제일 싼 게 0.06% 정도. 내가 자산 배분을 장기적으로 함에 있어서 좀 미국 채권을 넣고 싶다. 그런 분은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이 30% 안전자산에 최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이 높은 TDF나 TRF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 정답은 아니고요. 제 의견과 달리 난 좀 더 좋은 대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꼭 좀 아이디어, 의견 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